네, 안녕하십니까. 모대 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뭐 걱정된 건 사실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로 81,100원에 어제보다 1,600원 오른 상태로 보통주는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는 어제보다 1,700원 오른 상태에서 73,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보통주가 이게 앞에 팔자가 보이고 칠자가 보이곤 우리 이제 개미들한테는 진짜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뭐 어쨌든 오늘 8만 원을 다시 복귀할까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반등은 나올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보통주가 8만 원을 다시 복귀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8만 원대로 다시 반등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번 주 한 주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그 뒤로 뭐 쭉쭉 빠지고 삼성전자랑 뭐 이런 대형주들이 쭉쭉 빠지니까 야, 이게 뭔가 싶은 한 주였거든요. 아직 더 주가 상황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반등이 나와줬다는 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1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이 3일 안에도 매도할 수 있구나. 매도 버튼은 1초면 끝나는 거구나.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이란 것이 1년 364일을 잘 견뎌내도 결국 하루의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출렁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이제 총 171조를 또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이런 발표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 세계 최고 상장 기업 랭킹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뭐 포브스는 워낙에 그 줄 세우기 순위 매기길 잘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2016년에는 18위를 했었고요. 2017년에 15위, 2018년에 14위 했다가 2019년도에 이제 1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6위를 했었는데 올해 11위로 또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건 뭐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이고요. 토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을 다 제친 겁니다. 예. 다 뒤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히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거든요. 거기 테크 업체 중에서는 6위에 오른 애플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브스가 이제 최근 발표한 2021년 글로벌 2000 세계 최대 상장사 랭킹에서 삼성전자가 11위를 차지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요 선정하는 기준은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이제 매출 보고요. 그 다음에 순위, 자산, 시가총액 요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4월 16일 기준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작성됐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11위를 차지했다. 또 이제 11위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지만 테크 기업 중에서는 애플 다음에 두 번째로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이벌이잖아요. 인텔이 36위입니다. TSMC는 66위입니다. 예. 그럼 삼성이 압도적으로 지금 테크 기업 중에서는 애플 다음으로 지금 선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세부 평가 항목별로 보면요. 매출은 17위를 차지했고요. 순이익은 14위, 자산은 115위, 시가총액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탈로 했더니 삼성전자가 네 가지 평가 항목 순위를 모두 해서 지난해보다 5계단 뛰어 올라서 1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제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뒤에 있잖아요. 애플의 스마트폰 라이벌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ITC 업계 4위까지 순위가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위를 되찾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현상 때문에 가전제품 판매가 호황에 힘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순위도 5계단 상승하면서 11위에 오르는 삼성전자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브스 경제 전문지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사업이 역풍을 맞고 있지만 삼성은 지난해 매출 2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여전히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같이 강해질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이제 다음으로 높은 순위는 이제 154위에 이제 현대차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296위에서 100개당 이상 순위를 높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올해 173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고 내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찾기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은 1000가지야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찾아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거기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의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도 또 하나 따져보자고요. 자,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우리가 삼성전자로 성장성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투자하는 건데 여러분, 안정성도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출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계속 삼성전자는 직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주도점에서 반도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우위에 선점해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여러분도 보셨듯이 정말 스펙타클한 한 주였지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보유하고 쭉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주가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손절을 하면서 물량 털리신 분들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안정성이 있는 이런 삼성전자 믿고 보유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간혹 내릴 때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하신 한 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